그 쇼핑몰 입점하는 거 쉬는 시간에 질문 주셔가지고 빠르게 말씀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오픈마켓 입점이라고 해서 그 도매매 스터디그룹 수강전 준비사항이라는 게시글에 보시면 오픈마켓 입점 사이트가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메모장 크게 보여드릴게요. 혹시 뒤에서도 다 보이시죠? 이 정도 보시면. 네. 오픈마켓 입점하는 방식이 자칫 잘못하시다가 구매자로 가입한 걸로 막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스마트 스토어의 관리자 주소예요, 대표님. 그래서 이 주소를 주소 표시주에 넣어주시면 이제 판매자로 가입하기가 있어요. 판매자 가입하기. 여기 클릭해서 판매자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똑같죠. 예, ESM도 G마켓 옥션은 그 서로 다른 브랜드잖아요. 근데 얘는 한 집 살림이에요. 이베이 코리아라고 해서 이베이가 다 샀죠. G마켓 옥션을. 그래서 옥션 회원 가입하기, G마켓 지구 회원 가입하기 여기서 진행을 해주시는 겁니다. 회원 가입을. 근데 이미 아이디로 가입해버린 사람은 늦은 건가요? 아니요. 저희 늦지 않았습니다. 다. 네. 풀 수 있으니까 그거 방법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로그인이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샤플링에서 기능 하나를 못 쓰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대표님. 네. 막 나는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했는데 막 자책하실 필요 없으세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11번과도 마찬가지로 주소 클릭해서 들어가면 회원가입이라고 있어요. 셀러 오피스라고 돼 있죠. 11번가 구매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회원가입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파크도 마찬가지고요. 주소 복사해서 로그인 하신다. 보시면 이렇게 탭이 판매자로 돼 있죠. 판매자 회원 가입하기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주소 4개예요? 5개죠. 그러니까 G마켓하고 예, 4개, 총 4개. 그래서 5대 오픈마켓, 5대 오픈마켓 하는 게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스마트 스토어 5개. 5대 오픈마켓이고 3대 소셜이 있죠. 쿠팡, UF, 티몬. 이게 3대 소셜이에요. 근데 소셜도 이제는 오픈마켓 전향을 했어요. 작년 중순에 6월에. 그래서 여기도 오픈마켓이라고 보시는 게 더 나으세요. 그래서 아이디를 8개 드리거든요. 연동할 수 있는 걸. 샤플링에서 5대 오픈마켓 플러스 3대 소셜까지 하시면 샤플링을 풀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예. 넘어가도 되겠죠, 대표님. 네. 그런 다음에 도매매 스터디 수강전 준비사항 여기까지 마쳤고요. 이제 교환을 계속 이어나갈게요. 그러니까 교환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오늘은 첫날이기도 하고 바로 샤플링을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마켓 입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샤플링 세팅을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들어가더라도 살짝만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스마트 워킹 단계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2교시는 스마트 워킹 하는데 오픈마켓 판매자에게 스마트 워킹은 시간을 줄이는 게 스마트 워킹이에요. 네. 대표님 막 처음부터 직원 한 2-3명 두고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노마드 워킹이라고 해서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일을 할 수 있거나 그런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고 혹은 투자, 반태, 실버 창업, 청년 창업 그것 때문에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혼자 하는 싸움이에요. 이게 저는 아까도 뒤에 계신 대표님 고일미 대표님이신데 그 대표님도 혼자 하십니다. 원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온수매트 하시거든요. 지금이 피크죠. 지금 한참. 네. 라돈 막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저 대표님 건 라돈 없습니다. 그래서 사셔도 되세요. 네. 필수 프로그램 그래서 혼자 하시니까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필수 프로그램이 뭐냐면 대표님들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 중에 샵키퍼 소개하면서 이어갈게요. 샵키퍼가 뭐냐면 처음에는 주문이 없겠죠, 대표님. 네, 처음부터 막 하루에 200건씩 주문이 들어올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샤플링 주문 수집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시간적으로 낭비해요. 막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샤플링 로그인 한 다음에 대표님들이 주문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문 수집을 계속 눌러요. 주문이 들어오겠지 하고 이렇게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뱅글뱅글 쳐다보고 계세요.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러지 마세요. 어차피 서로 상처받으니까 이 샵키퍼 얘 무료 어플이거든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대표님이 입점한 쇼핑몰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잖아요. 그러면 주문 알림을 해줘요. 통합적으로. 그럼 편리하겠죠. 그래서 사용 방법은 그냥 제가 별도로 만든 건 아니고 공식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클릭해서 사용 방법을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사용 가능하니까 샵키퍼 활용하셔서 대표님들 이제 시간 샵키퍼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교환 항상 교환해서 시작을 하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게 낫죠. 스터디 교환 메뉴에서 그 다음에 필수 프로그램 클릭해서 세 번째 통합 완료. 여기 누르면 해당 게시글로 갑니다. 네, 여기 오늘 이거 올려드릴까요? 카페 찾는 방법? 그러면 되겠죠. 찾는 방법을 제가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환 보는 방법으로 하면 될까요? 교환 보는 방법 지금 바로 올려드릴게요. 어디 보시냐면은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교환 보는 방법 스터디 그룹 교환 보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공지사항으로 띄워놓겠습니다. 네이버 포토 업로드로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순서를 이렇게 하시면 샵키퍼 나오고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은 모바일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사용 방법은 널려 있거든요. 네이버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질문 주시는데 앱이 작동을 안 해요. 제가 개발자가 아니니까 개발자한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방금 캡처했던 프로그램을 많이 문의를 하세요. 이 프로그램이 뭐냐? 그림판은 알고 계시죠? 그림판 플러스 캡처 도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피픽이라는 거예요. 피픽 클릭하면은 이제 캡처 도구 나오는데 이거 클릭하면 이제 개발자 사이트로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다 무료예요, 대표님. 결제하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 사용해 주시면 클릭하면 개발자 사이트로 가서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있죠? 픽픽 여기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캡처도 하고 이제 아까처럼 그림판처럼 지금처럼 제가 메모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포토샵보다는 이걸 더 많이 써요. 편리해서. 그 다음에 필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잘 팔리는 가게라고 있는데 이건 어플이에요. 스마트폰 어플.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그러세요, 대표님들이. 내가 쇼핑몰에 등록한 상품을 네이버 쇼핑에서 몇 위에 노출되는지 궁금해 하셔서 네이버 쇼핑에서 내가 만약에 롱패딩을 올렸다. 그럼 롱패딩을 검색을 해서 계속 이렇게 봅니다. 롱패딩 상품 수가 현재 네이버에 있는 게 몇 개냐면은
롱패딩이 74만 9천 개예요. 처음 등록하면 내 상품이 1페이지에 노출되는 건 말도 안 되겠죠. 막 페이지를 넘겨가며 찾아보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내 거는 없어요. 내 상품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팔리는 가게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 상점명, 아까처럼 대표님 그 상점명이 뭐였죠? 예. 어네스트 몰. 예. 내 몰 상점명 넣고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명을 넣으면은 내 상품이 몇 위쯤 노출되는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예. 근데 너무 막 10페이지 뒤에 있는 거는 안 돼요.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10페이지 내에 있는 걸 찾아서 왜 조회가 안 되지 하면 이건 끝난 상품이구나. 노출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무료예요. 그래서 예, 상점명이랑 얘도 언제 한번 녹화를 할까요? 사용 방법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옛날에는 막 필수 프로그램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PP, 잘 팔리는 가게, 샵키퍼 1, 2, 3번 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스터디 그룹에서 다시 교환으로 가면은 무조건 교환을 기준으로 다 설명을 드릴게요. 유용한 정보 있죠. 이제 스마트 워킹을 하기 위해 필수 프로그램 했고 유용한 정보가 뭐냐면 의외로 대표님들이 070 번호, 0503 번호, CS 번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이버가 어떤 걸 하냐면 가상 번호를 줍니다. 대표님들 그 오픈마켓 입점을 하시면 반드시 CS 번호를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070 번호를 신청하잖아요. 한 달에 2,000원인가 1,000원을 주고 그거를 아끼는 방법. 네이버 비즈넘버라는 걸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미리 영상을 돼 있죠. 영상 눌러보시면 네이버 비즈넘버를 활용한 가상번호 받는 방법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말이 빠르면 얘를 참고해서 다시 해주시면 되고요. 빠르게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단순하게 오픈마켓 판매자 입점 시 필요한 가상번호 받기. 그러니까 가상번호라는 게 내 핸드폰 번호가 그대로 노출이 되면은 힘들잖아요. 밤낮이고 새벽 2시에도 상품을 문의하세요. 대표님, 고객들은. 정말이에요.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궁금하시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가상번호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070 번호를 받게 되면 매번 돈을 내야 되는데 무료로 네이버에서 무료로 가상번호를 발급해 줍니다. 이게 핵심이죠. 쉽죠? 가상번호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 그럼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번호가 나오냐면은 0504로 시작하는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혹은 0505 이런 번호. 그래서 이 번호를 내가 입점할 때 가상번호 CS 번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네이버에 간 다음에요. 여기서 네이버 모두라고 검색을 하세요. 네이버 모두. 네. 아마 이렇게 들어보신 대표님도 있으시겠지만 네이버 모두가 뭐냐면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에 무료로 제공하는 네이버 모두. 그 네이버 모두 들어가셔서 보면은 네이버 모두 보면은 지금처럼 대표 사이트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 모두 사이트를 클릭을 할 거예요. 클릭을 하면은 내가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가상번호를 받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네이버 아이디가 없다. 나는 다 카페 가입하셨죠? 네. 네이버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해주시면 돼요. 끝. 로그인 한 다음에 녹색 창에 나도 시작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나도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세요. 막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시작하기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혹은 우측에 보면 홈페이지라고 톱니바퀴 모양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저는 하나가 있는데 대표님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제가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뜨면 X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X 버튼 누르고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잘 접속한 거예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상번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우측에 이렇게 기본 편집 부분에서 쭉 내리다 보면은 마지막에 버튼 중에 비즈라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지금처럼 버튼에 비즈 보이시죠? 이 전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가상번호 생성하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대표님이 연결하고자 하는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세요. 보통 핸드폰 번호 쓰시겠죠? 뭐 010-123-45678 쓰고 사용하기 버튼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사용하기 누르면 다 체크하면 되겠죠. 동의하고 확인. 그러면 지금처럼 됩니다. 노출도 하고요? 노출이 체크되면 그대로요?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내가 실제 사용하는 전화번호고 이제 발급받은 번호가 이거가 되는 거죠. 좌측에 있는 게 0507 뭐 가운데 번호하고 뒤에 네 자리는 내 핸드폰 번호 뒷자리로 생성이 돼요. 567 너무 많이 써서 5679로 돼 있네요. 이게 이제 비즈 넘버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CS 번호로 쓰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 노출 안 하면 되고요. 보통 많이 질문 주시는 게 발신할 때도 이걸로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냥 수신만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0507번 나오고 비즈 넘버 이렇게 돼서 얘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070 번호를 받으신 이제 1,000원, 2,000원 주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나중 가시면 어떤 게 좋냐면 요즘에 알뜰폰은 싸죠. 5,000원인가 3,000원이면 되는데 집에서 굴러다니는 안드로이드 핸드폰이 있으면 그거를 알뜰폰 가입을 해서 CS폰으로 쓰세요. 수신은 어차피 무료, 문자 100건 무료. 진짜 싼 데는 0원이더라고요. 저는 통신사와 상관은 없지만 핸드폰 판매 업체가 아니지만 제로모바일인가? NX텔레콤? 여기 보면은 여기 앞에 있는 우체국 가서도 하실 수 있으세요. LTE 요금제. 요금제 되게 싼 거 많거든요. 그거 가입하셔서 요금제표 보면은 제일 싼 거 3G 거 0원짜리 있죠.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주냐면 음성 50분 문자 0에 0 6,000원짜리도 있으니까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근데 문자가 좀 필요해요, 대표님. 왜냐면 고객 CS 할 때 유선보다는 문자로 미리 보내놓고 뭐 취소 요청을 드리거나 혹은 반품 요청을 드리거나 그럴 때는 문자가 필요하니까 이걸로 쓰시는 게 좀 편리하겠죠. 이런 요금제는 많이 있어서 대표님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는 네이버 스토어에서만 쓸 수 있는 CS 번호예요? 아니요.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다른 노출밖에 예, 번호만 발급받으신 거예요. 예. 유용한 거 다 설명을 드렸고요. 유용한 정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스마트 워킹 하는 거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CS가 발생을 하면 유선으로 전화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껄끄러우니까. 그럴 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문자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면은 느려요. 그러면 PC에서도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무료로 보낼 수 있는 걸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방법은 우선은 휴대폰에 문자가 무제한이거나 아까처럼 몇 건이라도 있어야 돼요. 핸드폰에 있는 문자를 PC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PC에서 보내더라도 요금 차감은 핸드폰 요금을 차감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데이터 요금으로 바뀌면서 문자가 무제한일 거예요. 거의 다. 그러면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 가정을 해서 크게는 두 가지 정도 프로그램이 있고 하나는 푸시블렛. 여기다가 일단은 써놓을게요. 하나는 첫 번째 PC에서 문자 보내는 프로그램. 이게 다 영문 프로그램이긴 한데 일단은 소개를 할게요. 그 다음에 마이티 텍스트.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PC에서 문자 보내는 프로그램 하고 가정을 하면은 휴대폰에 있는 문자 내용을 PC에서 보는 원리,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두 개. 푸시블렛 그리고 마이티 텍스트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핸드폰에 설치하고 PC에 이제 접속해 주시면 PC에서 휴대폰에 있는 문자 내용을 가지고 와요. 끌고 와요. 끌고 와서 발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무료겠죠. 내 핸드폰 요금을 차감을 하니까.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만 더. 세 번째가 안드로이드 SMS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다 무료인데 쓰기 편한 거는 순서대로 있는데 얘네 둘은 100건인가 200건 쓰면 한 달에 제한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얘는 그냥 무제한이에요. 안드로이드 SMS는. 세 번째는. 예. 이렇게 이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블로그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필수 프로그램, 유용한 정보 두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전체 상품 공지사항 이거는 좀 먼저 할게요. 도매국은 다 가입하셨나요? 도매국은? 안 하셨어요? 지금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도매국 도매매 차이는 혹시 알고 계세요, 대표님? 네. 도매국이랑 도매매랑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직원이 아니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 도매국 그리고 도매매 둘 다 같은 회사입니다. 근데 구매 단위 도매국은 한 개 구매 가능할까요? 최소 2개부터 가능을 합니다. 최소 2개. 도매매는 최소 1개. 예, 구매 단위가.
그리고 구매 가능. 도매국은 사업자만 구매를 할 수 있을까요? 일반 판매자도 구매할 수 있을까요? 다 가입할 다 가입할 수, 다 등록할 수, 모두. 도매매는요? 사업자. 네, 사업자. 그래서 대표님들이 도매매 상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가 더 쌀까요? 도매매가 쌀까? 도매국이 쌀까요? 도매매? 도매매. 네, 도매국이 쌉니다. 예. 뭐라고 가정할 1원이라도 1원이라도 싸다. 네, 도매국은 1원이라도 쌉니다. 그 다음이 샤플링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샤플링 상품 데이터를 도매국 거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예, 여긴 불가해요. 근데 도매매는 가능해요.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표님은 도매매에서 이제 판매를 하실 거죠. 도매매 상품을 가지고 와서 오픈마켓에 전송을 하실 건데,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도매매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실 건데, 여기 보면은 도매국이 1원이라도 싸다고 돼 있죠. 만약에 자 대표님이 만약에 3만 개를 주문받았어요. 연필을 어디다가 발주하실 거예요? 싼데요. 싼데, 그쵸? 네. 그 3만 개 할 경우 여기서 한 100만 원 마진 더 부과해요. 도매매로 하겠죠. 도매매로 하실 거예요, 대표님은? 네. 아, 사업자님 가능한 거게 사업자들 이상은. 예, 아닙니다. 둘 다 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대표님. 둘 다 협상이 돼요. 아, 진짜 안타깝지만 협상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여기 하시겠죠? 네. 예. 그럼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은행이나 병원에 가더라도 개인정보 동의서라는 걸 받아요. 그런 전화를 가끔씩 오거든요. 여기는 구매 허용이 모두 돼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발주를 하면 간혹 가다가 도매국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고객한테. 내가 판매자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보내죠. 도매국에서 상품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어떻게 일어나냐면 카카오가 알림톡으로 오죠. 그럼 고객한테 전화해요. 고객이 전화해요. 도매국에. 나는 여기서 구매 안 하는데 뭘 보내냐? 그럼 대표님이 난처하시겠죠. 네. 아, 큰일 났다. 내 판매 방식을 들켰다. 망했다.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고객은 진짜 궁금해서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알림을 끄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꺼야 되냐면 도매국에 접속을 한번 해보세요. 도매매도로 접속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접속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을 하시면 마이 페이지에 보면은 정보 수정이라는 게 보여요. 도매국, 도매매 상관없이 마이 페이지에 보면 정보 수정이라고 보이죠. 예, 정보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한 다음에
개인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개인정보 관리에서. 예. 개인 환경 설정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구매에 대한 알림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쪽지 부분이랑 알림톡 부분을 다 해제를 해주세요. 그럼 고객한테 안 가요. 대신 이메일은 살려놓으면 대표님 이메일로 가겠죠. 아, 그러면 발송이 된 거를 이메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아무도 몰라요. 저희만 아는. 아,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거에 대한 게시글이 이거 교환해 보면 여기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도매국 상황별 알림 설정 해제 방법 여기에 있고요. 혹시라도 이걸 못 하실 경우에 교환 보시고 해제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하는 방법이 도매국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면 마이 페이지라는 메뉴가 있어요. 상단에 마이 페이지에서 정보 수정 두 번째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다 내용이 세팅과 뭐 사용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세요. 나 이거 안 했는데 오늘 큰일 났다. 잠 못 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언제 시간 날 때 라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 자료는 있으니까. 정보 수정 들어가시면 개인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메일 부분 다 해제해 주시고요. 아, 이메일이 아니라 쪽지랑 알림톡. 그럼 이제 저희만 아는 판매가 되는 거죠. 궁금한 게요. 네. 아까 먼저 오리엔테이션 해주신 분이요. 그 대표님 네. 그분이 도매국에서 매출이 많이 난다고 아, 거기 네. 많이 팔으라고 했잖아요. 네. 가격이 더 싼데요. 그게 아니라 그 샤플링 대표님이 말씀을 하신 건 지금 이거는 대표님이 구매하는 상황이죠. 내가 구매를 해서 고객한테 보내는 상황. 그러니까 오픈마켓에서 주문을 요거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네네. 도매국에 파는 게 예. 수익이 더 안 날 것 같은데 우리 도매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이제 오픈마켓에 팔잖아요. 예. 근데 아까 도매국에도 많이 팔으라고 하셨잖아요. 거기도 많이 팔린다고. 네. 그래서 이거는 구배고요. 그 대표님이 얘기한 거는 대표님이 직접 화곡동이나 이런 데서 상품을 사입해서 사진 찍어서 공급자로 판매하는 거. 예, 그런 방식이에요. 왜 그런 방식을 설명드렸냐면은 도매국 도매매는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도매국 도매매는. 그래서 물론 네이버 최저가보다 비싼 게 있어요. 있는데 희한하게 여기서만 구매가 이루어질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도매국이라고 했던 이런 도매 플랫폼이 기업 구매 담당자들이 굉장히 가입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사요. 여기가 싼 줄 알고.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기업 아이디, 기업 법인카드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기서만 사요. 왜? 여기는 무이자 할부가 되니까. 예, 이해되셨죠? 네, 그런 방식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도매매로 셔플링을 예. 하잖아요. 네. 도매국이 값이 싸나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매국은 네이버에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전체 파이가 있잖아요. 국내 오픈마켓에. 그러니까 8대 마켓이라고 치면은 고객이 꼭 여기서만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소비자의 성향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오픈마켓에서도 구매가 더 크죠. 그러니까 도매국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오픈마켓의 매출 규모가 더 커요. 도매국이 연간 매출이 1000억인가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플랫폼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수료 수입인 거예요. 다른 오픈마켓 몇 조씩 하니까. 그래서 파이가 달라요. 그래서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도매매나 도매국에 네. 물건을 판매하시는 예. 사입해서 판매하시는 네. 도매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도 오픈마켓에다 물건을 올리실 수 있잖아요. 아, 그쵸. 그런 경우가 그러면은 있죠. 저희처럼 소매 예.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격 경쟁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이건 어떻게 뚫나요? 아, 그거를 이제 듣기 위해서 대표님들이 오셨잖아요. B2B 판매자들. 무재고 배송대행 판매자. 그러니까 가격, 그리고 마케팅, 상품 등록 최적화, 그 다음에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상품 판매하는 판매 방식이. 근데 가격 가지고 승부를 안 해요. 저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네. 근데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물론 메리트 있는 그 방법이긴 한데 가격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 안 앉아 있겠죠. 예. 그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가격이 메리트 있는 방식이긴 한데 그 방법 말고 다른 거, 대량 등록과 그 다음에 상품 관리, 마케팅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생존을 하셔야 되세요. 근데 가격이 이게 무시를 못하는 항목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직접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진 부분을 크게 하려면 무조건 사입이 답이에요. 네, 사입을 하기 전에 무재고 배송 대행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대표님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창업 세미나 있죠.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거기서 늘 하는 얘기가 저는 여기서 한 평짜리도 반 평짜리에서 상품 1000만 원 매입해 놓고 시작했어요. 제가 매입한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근데 이 상품이 돌아가야 재고인 거예요. 저는 돌아가지 않으면 이건 부채거든요. 다음 달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상품 매입 대금의 결제가 다음 달이에요. 근데 한 바퀴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 상품의 매입대를 갚을 수가 없어요. 마진도 없고. 근데 그렇게 판매를 했더니 토요일 날 가서 상품 하나 포장하고 집에 와요. 집이 서울 왕십리였는데 인천에 가서 1시간 반 운전해서 포장하고 집에 와요. 한두 개 포장하고 가끔씩 사탕 넣고 편지 쓰고 사탕 녹아서 가고 쌍욕 먹고 사탕이 녹아가요. 조심하세요. 초콜릿 넣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은 편지 쓰지 마세요. 그 시간에 마케팅 하세요. 차라리. 그렇게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왜 나온 게 물론 치열하긴 해요. 지금 대표님들도 수업을 듣고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게 하고 하는데 저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이거 가지고 대박을 냅니다. 그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솔직하게. 왜? 열심히 하셨을 때. 그때는 가능한데 자신과의 싸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등록 안 하면 누가 빨리 아냐면 고객이 빨리 알아요. 여기 왜 상품 옵션이 어긋나 있지? 가격이 이상하지? 고객은 안 사거든요. 고객이 먼저 알아서 안 삽니다. 그럼 부지런히 하시면 되세요. 성실하게. 성실함이 제일 첫 번째예요. B2B 하실 때. 질문 주셔서. 근데 갑자기 왜 이게 나왔냐면은 무재고 배송 대행이 공급자가 있죠. 그 다음에 도매매가 있죠. 그 다음 전문셀러가 있죠. 그 다음이 소비자가 있어요. 근데 공급자 이전에 어떤 게 있냐면 총판이라고 하는 벤더라고 아시죠? 예, 아예 총판이 있고 벤더 이전에 누가 있냐면 그쵸? 제조가 있는 거죠. 근데 제조에서부터 가지고 오면 당연히 싸겠죠. 지금 타오바오 열어서 제가 국내에 있는 상품 검색하면은 10배 이상 싸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면은 KC 인증 받는데 얼마나 들까요, 대표님? 상품 가지고 와서. 예. 3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인증 받는데. 대표님들이 이 상품을 소싱했을 때 파워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싱하게 되면은 그거 딱 필통을 1000개를 주문해서 집에 이렇게 갖다 놔요. 이제 창고가 없으니까 군대 간 자녀의 방에 놔야지. 그게 이제 전역할 때까지 있어요. 왜냐면 전문셀러라는 게 저희는 마케팅으로 승부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공급자에서 상품을 받아다가
직접 소비자한테 팔았던 구조가 B2C였으니까. 왜? 얘를 먼저 했으면 좀 더 수월하게 했을 텐데 얘 없이 이렇게 앵글 만들고 철제 앵글 하고 예쁘게 창고 정리해놓고 판매 준비를 막 시작하려고 했더니 힘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대표님. 그러니까 나중에 브랜딩을 하고 성공을 할 때. 근데 이 무재고를 해서 대표님들이 지금 익숙하지 않은 이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자 페이지부터 해서 솔루션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을 손에 익히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거 하셔도 되세요. 이 뒷단을.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죠. 리스크라는 게 오픈마켓에서의 리스크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시간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고 봐요. 비용은 상품이 돌아가지 않을 때 인건비 그리고 뭐 매입, 인건비 뭐 등등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시간은 얘를 되게 간과하기 쉽거든요. 시간이라는 걸. 대표님 인건비 따먹기라도 해야 돼요. 나 혼자 움직이니까. 그러면 막 상품 등록하다가 나 오늘 나 혼자 산다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가요. 나 혼자 산다 봐요. 1시간 반 동안. 그럼 그 시간이 대표님 시간이에요. 대량 주문권 설날 때 받은 대표님들 보면 많게는 500만원에서 적게는 10만원까지 받았어요. 그 1분 1초에 대한 시간이 대표님들의 인건비거든요. 그 인건비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세이브하기 위해서 저는 누군가 온라인 쇼핑몰 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B2B부터 하라고 해요. 얘가 마진이 적든 크든 혹은 품단종이 되든 안 되든 이걸 하면서 손에 익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6개월 1년이라는 시간을 처음 할 때 이제 6년 차인데 그냥 흘려 보냈어요. 왜? 당장 상품이 1000만원어치가 있는데 잠 못 자요 진짜. 얘 돌아가야 제 월급 나오고 기름값하고 사탕 넣을 거 뭐 캔디라도 사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 다음 달이 힘들고 다음 달이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무재고는 어쨌든 주문이 들어오면 선결제이긴 하지만 주문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내가 발주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건 진짜 진실되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되면은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드렸던 게 진짜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표님들이 이거를 오래 하실지 적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오래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계속 저도 언젠간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렇게 기본적인 걸 4주 동안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표님이 언젠가는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때 돼서 이제 유통을 계속 하면 언젠가 만나더라고요. 저도 대표님한테 도움 받고 그때 돼서 저도 이걸 하고 있으면 이제 대표님께 또 도움을 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현재도 그냥 현업에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 일이. 강의도 재밌고 한데 실제로 이게 재밌죠, 저도. 판매를 하는 게. 그래서 2,500원 가지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 막 한 달 동안 나 주네 안 주네. 예, 하루에 100원씩 이렇게 저금통에 넣으면 한 달이면 2,500원이에요. 그거 주세요, 그냥 쿨하게. 그리고 대표님은 계속 상품 보시면서 판매 활동 하셔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중요한 내용이라서. 네, 여기까지 해서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할게요.